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미 주요 언론에서도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총기 관련 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을 신청한 한인들의 직업 중 단일 직종으로 가장 많은 직업은 시장조사 분석가였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 인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정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첫 과반 득표율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통합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18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투표율이 75.8%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었지만 예상을 뒤엎고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51.6%, 1,500만 77만 3,128표를 얻어 48%, 1,469만 2천여 표에 그친 문재인 후보를 득표율 3.6%, 108만 496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과반 득표 대통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이번 대선이 유력한 제3후보가 없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의 1대1 구도로 치러지면서 새 대결이 극대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투표에는 총 선거인수 4,050만 7,842명 가운데 3,072만 1,459명이 참여해 75.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997년 제15대 대선 때의 80.7%보다 4.9%포인트 못 미치는 수치이지만 2002년 제16대 70.8%, 2007년 제17대 63%보다 각각 5%포인트, 12.8%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박 당선인의 이날 승리로 새누리당 보수정권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10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또 박 당선인 본인은 첫 여성 대통령 기록과 함께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부녀가 대통령에 오르는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당선이 확정된 직후 서울 광화문 광장 특별무대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이며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이 가져온 국민 마음의 승리라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20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주요 언론에서도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일제히 선거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이번 대선이 암살당한 군부 독재자의 딸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투옥된 적이 있는 남성의 대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터는 오늘 오전 10시쯤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알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터는 제3세계 빈곤국가에서 한국을 근대화한 권위주의적 선친을 둔 박 후보가 경제 둔화와 선진국 병을 우려하는 유권자들의 민심을 사로잡아 대통령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이 남성 지배적인 국가를 책임질 첫 여성 대통령이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정부 복지 예산 확대 등 전반적인 진보적인 유권자의 요구를 다뤄야 할 보수주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CNN 방송도 서울 현지를 연결해 박 후보의 당선 사실과 그가 독재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 경제 상황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국민이 첫 여성 대통령을 선출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터넷판에 실었습니다. 신문은 유권자들이 한국을 현대화한 군 통치자의 딸로 세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자란 보수주의적 전 의원을 차기 대통령이자 한국을 이끌 첫 여성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박 당선인을 1960년대에서 70년대 한국을 통치했던 독재자의 딸로 표현하고 뜨겁게 양분됐던 선거에서 이겨 첫 여성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전임 이명박 대통령의 보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5년간 악화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계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물론 재외 동포들에게도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날인데요. 한인 동포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각계 단체장들의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음을 들어봤습니다. 예, 우선 7분의 후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중에 이제 한 분이 되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재외동포의 공약을 했던 대로 재외동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활용을 하면은 많은 국가적인 이익도 있고 또 재외동포도 많은 그 권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그러는데 그 방침 중에 하나가 재외동포와 같이 교류를 하고 재외동포들이 협조를 같이 한다면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하는데 많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외동포를 하나의 국민으로서 같이 포용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재외동포를 권익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께서 공약을 꼭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선 기간 동안 재외동포들의 정책을 참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차노 대통령께서는 공약이 공수표 공약이 아니고 정말 지켜지는 공약이 됐으면 합니다. 그때 그 후보 때 하셨던 말씀들 꼭 지켜내는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합니다. 또한 재외동포들 정책뿐만 아니고 대북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헤아리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리당략이나 어느 집단에 의해서 그 집단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지지했건 안 했건 전체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일을 하시는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지금은 강대국 중에 하나고 앞으로는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보에 중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은 그 정치인들이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 공약들을 많이 발표하는데 비교적 그런 그 비일공짜 공약을 덜 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바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공약을 꼭 지켜주시면은 모든 국민이 다 편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 월남 참전자 20만 유공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의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날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월남 참전자에 대한 애우와 처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말을 믿고 또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도 아직 나오지 못했던 여성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나오게 돼서 아주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많이 나왔던 좋은 재외동포 정책들이 잘 실현이 돼서 저희들의 권익이 더욱더 보장되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네, 국제적 경쟁력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 사는 재외동포들은 새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첫째, 국가 안보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대부분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산다 그러니까 경제에 전심전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민을 사랑해 주시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대통령이 되셨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이거는 경제 문제, 경제를 살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가 필요해요. 보수와 진보가.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서로를 조화를 이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새 대통령 되셨으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더 경제 발전이나 실업자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살기 너무 힘드니까, 올해까지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밝은 모습, 사람들이 언제나 웃는 모습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 실업이라던가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도 많이 생각하고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좀 더 신경 써가지고 꼭 말씀하신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많이 소외된 국민들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옛날 박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외에 사는 우리들도 자주 오시고 또 미국과도 좋은 유대관계를 계속 맺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여성 대통령이 한국의 여권 신장을 위해서 특별히 잘 노력을 해주면 가정이 평안하면 사회가 평안하고 또 사회가 평안하면 국가가 평안하니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제는 선거 끝나서 서로 합심해서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가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초점을 맞춰서 협력해서 잘 해나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내 생각에는 헌법에 더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여러 가지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충실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북이 우리 동포라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로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매이지 말고, 비록 동포이지만은 엉뚱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쌍해도 나를 먼저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요. 최근 총기 관련 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커네티컷주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는 터라 공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지난 16일 오전 2시쯤 한인 26세 강민성 씨가 웨스트 체사피크 애비뉴의 한 술집 밖에서 종업원과 고객들에게 최소 5발의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술집에서 술을 마신 강 씨가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종업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갖고 있던 총을 꺼내 발포했습니다. 또 어제는 웰드 카운티의 롱몬트에 주차된 이동주택에서 한 남성이 3명을 총으로 쏘아 살해하고 자살했습니다. 같은 날 롱아일랜드 파밍데일 뉴욕 주립대 남자 목욕탕에서는 총기를 마구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문구가 발견돼 경찰이 비상 경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주 경찰은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애담 렌자의 방에서 조각난 상태로 발견된 그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발견해 렌자가 범행 전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시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취업 이민을 신청한 한인들의 직업 중 단일 직종으로 가장 많은 직업은 주방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시장조사 분석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2011 회계년도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발급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한인들의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은 4,056건, 이 가운데 3,147건이 승인됐습니다. 이는 전체 취업이민 신청자의 4.8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출신 국가별로 보면 인도가 31,2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3,400여 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한인 노동허가 취득 건수를 직종별로 보면 시장조사 분석가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계사, 감사가 131건, 성직자가 115건, 운영관리 조사 분석가가 98건 등이었습니다. 평균 연봉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66,109달러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노동허가 취득자의 연령을 보면 평균 40세 학사 이상 소지자가 전체 77.03%에 달했습니다. 전체 신청자 중 42.1%인 1,325명이 취업비자 소지자였으며 학생비자는 450명, 방문비자 215명 등이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은 예상을 뒤엎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정됐는데요. 타임이 온라인 투표 결과만을 토대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타임은 오늘 미국 국민은 변화의 속도에 절망하고 있고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오바마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 선정 이유로 밝혔습니다. 타임은 오바마 대통령과 막판 경쟁을 벌였던 인물로 여성의 교육권을 주장하다 탈레반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14살의 파키스탄 소녀 말라라 유사푸자이를 비롯해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 무함마르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를 꼽았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강남스타일의 가수 싸이는 막판 경쟁에서 탈락했습니다. 인터넷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김 위원장이 예상과 달리 최종 후보군에서 탈락한 것은 타임지가 온라인 투표 결과를 토대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샌디로 인해 입지를 굳힌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인데요. 그가 차기 미 대선 공화당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페어리 디킨슨 대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유권자 8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응답자의 55%가 지지하는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로 뽑혔습니다. 다음은 46%를 차지한 마리오 루비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과 45%를 차지한 루이지애나주 바비 진달 주지사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크리스티 주지사의 인기와 높은 지지도는 허리케인 샌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59%가 크리스티 주지사를 선호한다고 밝혔고 민주당 지지자 52%도 크리스티를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군 가운데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치인은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80%가 부시 전 주지사를 안다고 답했으며 크리스티 주지사는 68%를 기록해 릭 센트럼 전 연방 상원의원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부시 전 주지사와 센트럼 전 의원은 모두 30% 이하의 지지율을 보여 대선 후보 경쟁에서 다소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64년 완공된 라가디아 공항이 노후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라가디아 공항은 2014년부터 36억 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현재 연간 1,100만 명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1,750만 명까지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4년 라과디아 공항이 지어질 당시에는 800만 명 수요 규모로 지어졌으며 항공기 터미널도 최근 개발된 초대형 항공기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승객이 항공기를 타고 내리는 터미널 공간을 늘려 초대형 항공기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항공기 수용과 이동 공간을 늘려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2014년 가을부터 시작해 6에서 10년 동안의 공사 기간을 거친 뒤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항 측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직업 창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 항공안정청의 조사에 따르면 승객 100만 명이 증가하면서 4,100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연간 40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중심가에 위치한 유대교 사원에서 오늘 폭발물 위협으로 인한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LAPD는 어제 새벽 2시 사원 내 폭발물에 대한 위협 전화가 접수돼 출동했지만 수사 결과 사원 내부와 외부 모두 폭발물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8시경 다시 한번 사원 앞 경찰차에 폭발물을 장치했다는 위협 전화가 접수돼 윌셔와 호바트에 위치한 사원 인근 도로가 전면 차단됐고 사원에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수색 결과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협박범을 수사 중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지구촌 소식을 모아봤는데요. 가짜로 출퇴근을 하면서 월급을 고스란히 받은 공무원, 요가의 효과, 그리고 중국의 긴 열전입니다. 한창 일할 시간인 평일 오후 쇼핑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들. 이탈리아 메시나시의 관공서 직원들입니다. 상습적으로 근무 시간에 몇 시간씩 나갔다 들어오거나 곧장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료 직원들끼리 서로 출퇴근 카드를 대신 찍어준 덕분입니다. 적발된 직원은 모두 81명. 이들은 그동안 받은 월급도 고스란히 토해내게 됐고 해고는 물론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교도소. 죄수들이 요가를 배우는 데 열심입니다. Hoje eu consigo mais centralizar, pensar, até a própria família, quando vem na visita, me vê diferente, vê um brilho diferente, o equilíbrio. 교도소 측은 공격성이 강한 죄수들을 차분히 안정시키기 위해 요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Quando a gente chegou aqui, existia uma resistência grande. E através das práticas e a melhora dos internos, né, no comportamento. 요가 덕분에 폭력이 난무하던 교도소가 평온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중국의 첸 수이안 씨. 왼손으론 영어를, 오른손으론 중국어를 동시에 쓰는 기술을 선보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영어 숙제를 빨리 끝내려고 양손으로 써본 게 시작이었습니다. 只要听说过这件事的人，他们本能的第一反应是不相信，第二反应是见了之后看你可以的话，他也要试，第三个就是他试不成，然后就是觉得还算可以。 한 손은 세로 쓰기, 한 손은 가로 쓰기, 방향도 자유자재로 다루는 그녀.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완벽하게 따로 생각하고 따로 행동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년간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 중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 9월 말까지 미 전국에서 추방된 이민자의 약 25%인 20만 4,800여 명이 시민권자 자녀를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 이민자 신분의 부모는 지난 5년 동안 27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개업의사협회는 오는 20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고 한기석 씨의 딸 애슐리 한 씨에게 2,500달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장학금 이외에도 유족들을 위한 성금을 별도로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개업의협회는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 10명의 장학생들에게 각각 2,500달러씩의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한인봉사단체협의회가 익명의 독지가가 기부한 $10,000를 허리케인 샌디로 피해를 입은 20개 사업체와 가정에 $500씩 전달할 계획입니다. 단 지원 대상은 샌디 피해가 컸던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레드훅, 로우 이스트사이드 맨해튼, 스테튼 아일랜드, 그리고 퀸즈 라커웨이 거주자로 제한합니다. IBM은 앞으로 6년 안에 인간의 오감을 가진 컴퓨터가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는 컴퓨터가 시각, 촉각, 청각, 그리고 미각과 후각을 갖고 그 감각 수준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으로 IBM은 내다봤습니다. 상품 구매 시 스크린에 손을 대기만 해도 부드럽거나 거친 촉감을 느낄 수 있으며 컴퓨터가 의사 대신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의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부녀가 처음으로 대통령에 오르는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에 과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남존여비 유교 사상이 아직도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과거의 기록이나 대통령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를 첫 번째로 내세웠기 때문에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이 경제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절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들은 여성 대통령 탄생이라는 의미와 전 대통령의 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부녀 대통령의 탄생이라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후보를 두고 여성 대통령이니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니 하는 말만 가지고 반복되는 이야기만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박근혜 당선자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뿐입니다. 벼랑에 몰려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들은 지지를 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10대 강국이니 잘 사는 국가이니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솔직히 그렇지 못합니다. 고위 관료들은 부정부패 부조리로 판을 치고 있고 대기업들은 자기들만 배불려 당뇨병 걸린 돼지들처럼 살만 뒤룩뒤룩 쪄서 홍둥가와 유흥가를 돌면서 호화판에 놀아나고 있는데 서민들은 길바닥에 나앉을 정도로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 500만 개가 넘는 업소 가운데 지난 2011년에는 80만 개가 넘는 업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서민들은 빚에 쪼들리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희망을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책이 무대책입니다. 좀 심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지난 60년 전에는 케냐보다 못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런 국가들하고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부강했다고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국민 행복 지수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야말로 저수독 아프리카 나라만큼도 되지 않는 실정인 것입니다. 대기업은 비자금 빼돌리고 검찰들은 이런 돈 빼먹고 정부는 눈 감아주고 서민들은 허리가 휘어져 아우성인데 정부는 눈 가리고 귀 틀어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부패한 정권을 바로잡아달라고 지지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은 물론이고 민생 대통령을 약속했듯이 민생을 잘 돌보고 약속 대통령을 약속했듯이 이를 꼭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부분적으로 맑은 날씨에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은 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으며 한때 약간의 눈발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